이집트 사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한 녹색원이 수백 개씩 나타나고 수십 개의 운하와 도로가 강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강은 아닙니다. 이것이 야심찬 뉴 델타 프로젝트이며 논란이 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막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메마른 땅뿐이죠. 거기서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에서 대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두 곳뿐입니다. 나일 계곡과 나일 삼각주입니다. 이 두 곳을 합쳐도 국토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농작물이 이집트 인구의 약 99%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집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인구가 약 4천만 명 늘어 거의 1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일 계곡과 나일 삼각주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시죠? 인구는 늘고 있고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라 새 농지를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냉장고가 비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을 시키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사들이죠. 하지만 식량 수입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지가 빨리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막 일부를 녹색 농지로 바꾸려는 대규모 농업 계획입니다. 나일강 서쪽으로 물과 농업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성공하면 이집트 농지를 약 15% 늘릴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훌륭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사막 한가운데 약 110km 길이의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상한 녹색 원들은 관계 시스템입니다. 우물이나 파이프라인에서 물을 끌어올린 뒤 천천히 회전하며 농작물 위에 원형으로 물을 뿌립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인공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많은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가지 주요 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수원은 처리된 폐수입니다. 가정에서 세면대나 화장실로 내려간 물을 정화해서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알렉산드리아 서쪽, 이집트 북부 해안의 에라맘이라는 도시에 최신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현재 세계 최대 폐수 처리 시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3,000개를 채울 만큼의 물을 정화하며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수원은 나일강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 강에서 물을 끌어와 대형 운하를 통해 사막 깊숙이 새로운 인공하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원은 심층화석 지하수입니다. 사막 깊은 곳에 있는 물인데 그 아래 누비아 사암 대수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거대한 지하물 저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서부 사막 아래에 많은 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석수, 즉 너무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보충되지 않는 물입니다. 한번 퍼내면 금방 다시 차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물론이고 여러 세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더 깊이 파면 물의 염분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소금에 약합니다. 물이 너무 짜면 식물이 느리게 자라고 수확량이 줄거나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짠물로 계속 관계하면 토양에 소금이 축적됩니다.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남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지고 메말라 농사에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퍼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큰 의문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식량 생산,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고가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
캐나다, 호주, 일본 같은 나라에 수출하니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주로 수출용 작물 재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수출은 나라에 돈을 벌어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 식품 가격을 낮추거나 저소득층의 형편을 나아지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늘었지만 국내 식품 가격 폭등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식량 안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집트인이 여전히 높은 물가와 빠듯한 살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이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52억 달러를 언급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총 비용이 97억 달러에 가깝다고 봅니다. 폐수 처리 부분만 해도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와 연구자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재정을 추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에서의 농업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경고합니다. 나일 계곡의 비옥한 토양과 달리 서부 서막은 대부분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건조한 모래밭입니다. 무언가를 재배하려면 땅을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대규모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 사막 농업 비용은 더욱 올라갑니다. 거대한 인공하천이 있다 해도 말이죠. 그럼에도 일부는 위험과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었는데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아닙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밀이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프로젝트 덕분에 2025년 밀 수입을 17% 줄였다고 합니다. 약 2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한 셈이죠. 이 성과가 워낙 커서 이제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밀만이 아닙니다. 오렌지, 감자, 포도까지 이집트 농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식량 수출이 2020년 500만 톤에서 2024년 800만 톤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이미 이집트 농업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국가의 모습 자체도 변하고 있죠. 메마른 사막이 선명한 녹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 변화는 상당히 극적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인상적인 공학적 성과이자 거대한 실험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집트의 식량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물, 에너지 비용, 그리고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일강과 처리된 폐수, 화석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농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귀중한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빈부격차를 더 벌리며 사막에 값비싼 흔적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